CPI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CPI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항상 중요하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CPI의 척도를 알아보면 PPI도 자연스럽게 정답이 나오겠죠. 네, 입장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했다라는 걸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죠.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비롯한 지난주 일정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복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번 주 매크로 일정인데 중요한 것만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마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일 만한 게 CPI 그리고 이 PPI 이런 지표들이 많이 보이죠. 결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CPI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니까 우리가 CPI 현 척도를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CPI에 대응을 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CPI에 우리가 발작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어렵게 이해하지 말자. 현 CPI의 척도, 이 빨간색 글씨가 제가 이번 시장 CPI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견해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CPI가 하향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CPI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가 CPI에 이렇게 깜짝 놀라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전만큼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 반대로 예상치에 빗나가는 상회하는 하회하는 그 퍼포먼스, 이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CPI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CPI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항상 중요하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CPI의 척도를 알아보면 PPI도 자연스럽게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관점을 좀 바라보고 지난 시장을 되돌아보면 현재 시장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FOMC 일정이 있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확답을 주지 않는, 대답을 피하는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결국 시장이 우리가 기대를 하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도 불투명해졌을 뿐더러 금리 인상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불투명해졌죠. 근데 여기서 시장에 한번 방향성을 바꾼 게 바로 고용발 경기 침체 우려 해소, 그리고 애플을 비롯한 이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경기 침체 우려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쪽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고용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투명을 좀 해소했다라는 측면으로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라는 기업도 지난주 금요일 깜짝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대략 4%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팀 쿡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애플의 호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공격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의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낸 겁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지난주 시장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팀쿡의 행보와는 굉장히 다르게 국내 증시는 완전 냉전이었죠. 완전히 이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과연 이 SG 사태가 과연 금감원과 시작해서 국내 한국거래소 이런 조직들, 단체들이 과연 모르고 있었던 사실일까? 너무 비교가 되죠. 뭐 물론 CEO와 기업가와 뭐 하나의 개인의 이 움직임은 다르겠지만 이 시장에
규모의 차이라는 게 작은 날개짓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이런 조그마한 시장이 바로 국내 시장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수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 우선적인 방식인 거고, 이번 국내 증시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도 몇 가지 또 깨달았던 게 있죠. 시장과 이 경제와 그리고 이 종합적인 내용들은 다들 세력손에 달려있다. 네, 알고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국내 시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라리 직관적인 매매를 하셔라. 정말로 이런 조그만 세력들에도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저는 오늘 바로 매매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저는 항상 개장 전 현물의 움직임에 중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부터 호실적 발표 등 현재 제조업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 빅테크 종목들의 긍정적인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물들이 큰 폭의 조정이 없다면, 혹은 현물들이 양봉을 잡아주고 시작한다면 저는 일관성 있게 현물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애플 마이너스 한 0.5 스타트, AMD 마이너스 0.4, 제조업 산업들이 지금 현재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지난주 미 증시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오늘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항상 제가 대응하는 관점인 10에서 15포인트 기준으로 장 초반에 29분 까지 현물 시장 움직임 좀 지켜보면서 화끈하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폭을 좀 축소하고 반등하는 측면으로 현물들이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 바이 포지션을 찍어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장 이렇게 본장 개장 전까지는 항상 시장 이렇게 포지션 현물들 움직임 체크를 한다는 거, 제 관점에서는 굳이 이런 차트 같은 것들 직관적으로 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굵직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들, 그런 종합적인 시장의 시나리오와 전체적인 경제적인 거시적인 상황을 동반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이 좋으면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물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이런 종합적인 배경과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오늘 현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잡아주느냐, 결국 애플의 움직임이 곧 지수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같이 애플 이 장전 주가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낙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이라면 장 초반에 한번 셀로 무너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을 모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보합권의 연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죠. 한마디로 포지션을 장 스타트하고 잡았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한 번쯤은 자리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이나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 양쪽 다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상방 하방 혼조세 연출의 가능성을 염두를 하는 상황에서 현물들이 약세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셀 포지션 공략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셀 포지션 일단 10개 과감하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현물들이 갭을 뜨고 시작하는데 일단 애플이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10에서 15포인트 기준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손천가는 오늘 애플이 양봉 전환을 하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가는 쪽으로 이게 현물 중심의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는 장이라고 하면 현물들의 움직임에서 현물이 말 그대로 약세를 잡아주느냐, 음봉을 강하게 잡아주느냐, 혹은 양봉을 강하게 잡아주느냐, 그런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애플이 끌어올린 시장이니까 애플이 다시 끌어올리든 애플이 다시 내려앉히든 그건 애플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법하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익권 바로 장시작 지금 1분 만에 지금 수익권 진입을 했는데, 자 10포인트 수익권이 도달을 했는데 오늘 깔끔하게 한 15포인트만 먹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다가도 개눈 감추듯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탈바꿈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 오케이, 10포인트 수익권 진입. 자, 쭉쭉쭉 하방 쭉. 그래, 애플이 끌어올린 장이니까 애플이 주도해서 한번 시장을 내려앉힐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를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고 제 방송은 참고용이지 항상 완전히 따라서 제게 맞다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과 현물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현재 제 포지션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 전체적인 시나리오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포인트 대응 안되시는 분들 딱 10포인트 구간까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15포인트 간격으로 항상 제가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좀 쎄한데 이렇게 양봉 전환을 다음 캔들까지 한번 자리 한번 보고, 애플이 낙폭을 축소하는데 이거 지금 애플이 양봉 전환을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상방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291, 288, 오케이, 15포인트 기준 수익권 진입. 자, 여기서 한 번도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15포인트 기준, 오케이, 2천 구간 진입했다. 자, 288, 288, 288, 287, 288, 오케이, 2천, 3,000불! 아이고, 이거 또 파란 색깔 이게 음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기분 좋네. 근데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항상 선물 매매를 할 땐 기준대로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다음번 방송도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윤석 센터장이었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